어찌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주저앉지 말기 바랍니다. 주저앉으면 멸망, 서 있으면 찬스입니다. 이 말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씨한테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씨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저 대통령과 함께 걸어나온 모습을 보이시죠? 시작이야 어찌 되었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일을 하면 역사에 빛날 위인이 될 것이며 또 정권을 위해 주저앉으면 역사가 분노할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그는 지탄받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십시오. 네, 저기 저주받는 거죠.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면, 저런 걸 보고 마음에 흔들리면 저주의 영향을 받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저주는 되돌아갑니다. 저주는 저주를 부릅니다. 그 저주를 만들어낸 사람이 먼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장희빈은 죽었습니다. 자신이 퍼부은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저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하면 그 욕이 상대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되돌아옵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면 상대편이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욕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저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저주를 일으키는 인간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본인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자신의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각인된 저주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저 부적을 만들고 또 인형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다고 퍼뜨린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굳이 검찰총장이 죄를 묻지 않더라도 그 죄는 스스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가 검찰총장한테 오지 않도록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굳건히 서십시오. 어쩌면 지금의 이 시점은 검찰총장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영원히 역사에 남도록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앞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검찰총장 윤석열 씨를 응원할 것입니다. 네. 쟤네들은 저주를 하지만 응원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의 성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와 유전인자죠. 또 생활하여 몸에 밴 습성,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태양계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특히 태양계의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이 천성은, 그런 걸 천성이라 그래요. 하늘의 성품이다 이거죠. 천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라 하여 이 생긴 틀과 또 같은 운명, 그리고 그 숙명이
작용하는 운명, 그러니까 생긴 틀과 같은 숙명, 그리고 그 숙명이 작용하는 운명, 그리고 겉보기에 나타난 외관 및 에너지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며, 무슨 생각하며, 무엇을 어떻게 하며, 또 겉보기에는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얼마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 모두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천성검사는 오늘의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될 일과 또 하늘로부터 부여받아야만 성사될 인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을 가려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또한 그 천성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수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은 스스로 자각만 하면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천성은 원래 태양으로부터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저절로 생긴 것이지만 이 저절로 생긴 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의를 다지면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천성검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생년월일을 근거로 하여 보았기 때문에 음력과 양력이 바뀌었거나 또 날짜가 다르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태어난 시간 또한 알 수 없어 시간은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날짜를 양력으로 하여 뽑아본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현재 검찰총장직을 맡고 있는 윤석열 씨입니다. 윤석열 씨는 1960년 12월 18일 생으로 성운, 즉 별자리에 우는 망원경,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넘버는 1번, 코스모스 넘버는 472, 그리고 라이프 패턴은 자기자리, 그리고 에너지 패턴은 사생결단 비타민입니다. 먼저 성운인 망원경의 특징은 숲은 보나 나무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숲은 봐요. 전체 숲은 보는데 나무를 못 봐요. 무슨 나무가 있는지. 이 말은 전체는 보나 그 부분은 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망원경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전체를 보니까 흐름 파악이 빨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은 유리하나,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저쪽으로 선택해야 되겠다고 선택은 유리하나, 무엇이 있는지 잘 살피지 못해 주도 면밀하지 못하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보나 부분은 못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천성이에요. 천성은 이러니까 나는 주도 면밀하게 전체만 보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세심하게 무엇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거를 자꾸 의도적으로 하면 천성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운의 대표적인 인물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 또 스탈린, 베토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병철 씨 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의 피타고라스 넘버는 1번입니다. 1번. 이 1번의 의미는 1번은 시작이자 또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왕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왕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예요. 피타고라스 넘버 1번은 최고를 상징하며 또 통일을 뜻합니다. 저 태양계의 태양이 바로 1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으로 또 독립성과 지도력 그리고 행동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리더의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기질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번은 가장 강한 에너지 상태로 추진력 또한 강합니다. 그래서 1번이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낸답니다. 예. 윤석열 씨의 코스모스 넘버는 472입니다. 472. 이 숙명 패턴인 4번은 생긴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번과 같은 성품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 4번이 상징하는 모태는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고 또 시원해지듯이 은혜와 황폐의 숙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원한 바람으로 활동하면 은혜가 되고 또 약하게 주저앉으면 주저앉은 바람은 흙먼지가 되어서 황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위해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바람을 일으킬 것이냐 하는 점을 잘 생각해 보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일찍 이름을 날리면 바람이 이렇게 젊었을 때 일찍 이름을 불어서 이름을 날릴 수도 있어요. 날리면은 지속성의 결례로 오래가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불 때는 강하지만 계속해서 오래 불 수 없기 때문에 지속력이 약한 것입니다. 바람은 세게 불지만 앵하고 불다가 다시 지속력이 약해서 다시 꺼져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성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부럽다 하는 성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꾸준히 하는 습성을 붙이도록 하십시오. 좀 어렵겠지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번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도 만족하고 저 사람도 모두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게 4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아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하는데 4번은 모두한테 만족을 주려다 보니까 기로에 서면은 갈등 또한 심합니다. 이쪽 편도 만족을 줘야 되고 저쪽 편도 만족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저 사람한테 줄까 이 사람한테 줄까 이렇게 시점을 생각하지 말고 긴 세월을 보아야 합니다. 세월이 어느 쪽에 난 것인가를 보라 이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자신을 위해 고민하지 말고 역사가 원하는 인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가 나를 어떻게 하길 바라는가를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고민해서 이쪽을 도울까 저쪽을 도울까 고민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역사는 이렇게 남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서 그쪽을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은 바람이기 때문에 선에 구별이 없어. 바람은 선이 없죠. 바람은 이쪽 내 쪽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선에 구별이 없어. 시간의 구별을 또 잘 못합니다.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로 미루는 그런 결단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끝내도록 하십시오. 내일 보고선 내일 어떻게 결정하지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라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부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택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면 갈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일에 대한 신념은 있으나 해야 되겠다 하는 신념은 있으나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질질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일을 쌈박하게 끊어서 해야 되는데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스승이 제시해 준 길을 가게 되면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고민하면 대부분의 부족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면 모처럼 축적된 성과도 한순간에 허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까지 검찰총장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지만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면은
검찰총장으로서 쌓아왔던 모든 성과는 한순간에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윤석열 씨의 운명 패턴은 7번입니다.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 움직임이에요. 어떻게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7번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 7번은 즐거움의 자리로 돈을 벌어도 즐기기 위해서 벌고 또 일을 해도 재미로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재미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도 재미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재미삼아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7번 패턴입니다. 그리고 운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재미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번의 운명 패턴은 왕성하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해야 할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애정에 눈이 없어 급하지 않은 일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하면은 애정 갖고 모든 걸 전부 다 애정의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사리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애정이 없이 그냥 하면은 질질 끌려다니거나 또 급하지 않은 일은 내일 하지, 뭘 해야지, 나중에 하지 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사명감이 없으면 체념 또한 빨라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애정의 눈을 갖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명감이 없으면은 내가 해서 뭐하나, 내가 그렇게 골치 아파서 뭐하나 하고 체념 또한 빨려서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이럴까 말까 어려울 때는 체념을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십시오. 그것조차 재미로 뚫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윤석열 씨의 외관 번호는 2번입니다. 2번. 이 2번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대지와 같이 모든 것을 흡수하고 수용하지만 그릇이 작으면 자기와 대의 사이에서 번민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내 걱정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나라 걱정을 먼저 하느냐 하는 갈등에서 내 걱정을 먼저 하면은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 걱정을 하고 나라를 위해 서다 보면은 자기가 저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호의 사람은 역정을 주저하지 않으며 아무리 어려운 역정이라도 주저하지 않으며 또 어떤 가혹한 조건 하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특질을 부여받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여받은 특질을 사용해야지 주저앉아 버리면 특질은 사용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자신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껏 일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관번호 2번이 주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씨의 그 라이프 패턴은 자기자리형입니다. 자기자리형. 이 패턴의 사람은 무슨 일이 되었든 주어진 일은 모두 자기 일처럼 충실히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리형입니다. 여기가 내 자리냐 저기가 내 자리냐가 아니고 어디에 갔든지 간에 그 일을 전부 다 자기 일처럼 충실히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융화하며 또 역경을 만나더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역경마저도 자기가 원했던 세계를 만난 듯이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무서운 성격이죠. 때문에 이 자기자리형의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서 편안하게 식구처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회사를 또 차려서 누군가가
사원으로 왔을 때 자기 자리에 형의 사람은 무조건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와 동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의 에너지 패턴은 사생결단, 또 사생결단 비타민입니다. 여기서 사생결단이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성공하지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지만 자기를 위해 일을 하면 자신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생결단이에요. 사생결단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에만 전념하면 반드시 성공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걱정을 하다 보면 일이 안 되죠. 그러다가 그렇게 일을 하면은 결국 자신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사생결단은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언가 악착같이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의 사람은 악착같이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한 거예요. 그게 악착같이. 그렇게 됩니다. 성공이에요. 이 악착같이 한다는 것은 하지 못하게 막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한다는 오기와 같은 것입니다. 죽어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죽어도 한다. 그건 무시 못하는 거죠. 죽을 힘은 못 막습니다. 때문에 이 악착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작이 불순하면 그 결과 또한 좋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기가 힘이라면 포기 또한 지혜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은 악착같이 할 필요가 없죠. 그건 포기하는 게 현명한 거고, 올바른 일은 악착같이 해서 그것을 현실 세계에다가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의를 위한 시작인지,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시작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뭐든지 일단 자기 생각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큰 인물과 작은 인물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큰 인물은 그 자신을 버리고 하고, 작은 인물은 그것을 위해서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작은 인물은 다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의를 위한 시작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시작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나라의 역사가 검찰총장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서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정권의 종이 되면 나중에 역사가 검찰총장을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 보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위한 충성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충성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짧고 자신의 인생은 짧고 역사는 길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은 죽어도 역사에 영원히 남을 이름인지 아니면 자기도 죽고 역사에는 오히려 욕먹을 인간인지 면밀히 생각해 보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포기해야 할 사안과 그 시점에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걱정 또한 많습니다. 이걸 포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걱정 또한 많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하고 싶은 다른 학문이나 또 예술,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예술 분야에 빠지기도 합니다. 등 돌리고 한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 씨는 이와 같은 사생결단이 2개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특징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안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 영원히 그 자리를 이름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묻혀서 없어질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끝으로 비타민은 모든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있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온후해 보이며 따뜻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또 교제에도 능해 친한 사람이 많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친한 사람이 많고 그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이 비타민 있는 사람은 더 큰 뜻을 품지 않고 그냥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만족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좋으나 그러나 지금 사안이 걸려있는 이 문제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어느 쪽을 선택해서 대의를 택할 것이냐 나 개인을 택할 것이냐 하는 점은 깊이 생각해 보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9월 28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9월 28일은 서초동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초동이 바로 여기서 한정거장입니다. 하나 넘어간 서초동이에요. 이 서초동이라는 말은 서라는 것이 서리풀 서자입니다. 서리. 그리고 초가 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서리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공원 이름이 서리풀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서리풀이라는 뜻은 서초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 서초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초동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편에서는 법무부 장관 조국을 물러가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조국을 옹호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물러가라 하는 팀은 사전에 이렇게 모이기 전에 그 전에 미리 한 2,000명 정도 모일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라든지 2,000명 정도 모일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또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팀은 사전에 지방에서 버스로다가 올라오겠다고 하면서 올라와 봐야 최대 3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뽑은 거죠. 근데 지방까지 다 오면 한 3만 명 정도 올 것이다. 3만 명 정도 왔는지 더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죠. 예. 그런데 그 토요일 날은 또 예술의 전당 앞에서 서리풀 축제가 있어서 저기 서리풀 축제 마크예요. 저 서리풀 축제가 있어서 집회가 있을 때쯤 2,000명하고 그 뭐 3만 명이라는 사람들 집회가 있을 때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일찍 여기서 그날은 우리는 여기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피해가지고 안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난 깜짝 놀랐어요. 매스컴에서. 난 내가 대한민국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 있을 수 없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인파가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200만. 200만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알아요, 그게? 200만 저게 못 모여요. 난 넓은 땅덩어리도 많이 가서 봤어요. 우리나라는 코딱지만한 나라에 저기 200만 못 모여. 저기 개미가 200만 마리 모인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인간 200만 마리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저기. 근데 200만만이 넘는 사람들이 저기 쫙 서 있다는 거예요. 저 그림 보세요. 저렇게. 저기 200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세워보세요. 저거 솔직히 가서 머릿속 가서 세워보세요. 저 사진 찍은 거 저거 머릿속 세워보세요. 저거 몇만 명 돼요. 기껏 많아야 한 10만 명 됩니다, 저거. 그리고 서리풀 공원, 축제에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한 10만 명 돼요. 그게 다 그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누가 검찰 개혁하라고 저렇게 몇십만 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돈 주면 물론 나올지 모르죠. 돈 받으려고. 누가 취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20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또 그 200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보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 서울에서는요 그렇게 200만이 모여서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천당 그래서 난 내 나라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서리풀이 터지든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 같으면 터지죠 저기. 이 보도진들은 200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또 그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보도한 사람들일 뿐더러 한마디로 보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보도한 것입니다. 자기 눈깔이 멀었으면 그냥 자기 눈깔 멀은 걸로 하지 왜 여러 사람 눈깔 멀게 하려고 저렇게 거짓말 하는지 몰라요. 참 저런 거짓말도 저 무슨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저런 거짓말 못하죠 저것도. 왜냐하면 저 서리풀 저 거리에는 절대로 저 200만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겨우 한 10몇만 명 정도가 지나가고, 그리고 또 검찰청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10,000명, 3만 명이 다 왔겠어요? 최대 3만 명인데 기껏해야 한 10,000명 내지 한 2만 명 왔겠죠. 그걸 저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200만 명이 왔다고 해서 난 전쟁 났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 그림을, 저 사진을 유심히 보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무리는 모두 노란색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노란색 종이를.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부분은 저 지금 우리가 빨간색 선으로 표시해 놓은 저기까지입니다. 저기까지가 노란색 종이가 있잖아요. 저기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리풀 축제에 나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도해야 할 매스컴이 이 전체 인원 모두가 마치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사람들처럼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머리통 하나를 한 10통으로 계산해가지고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수박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무리들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일까요? 검찰총장님도 아마 그 당시에 그 서초동 총장실에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보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검찰청에 다 쳐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안 쳐들어와요. 저 사람들은 쇼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서리풀 축제에 온 사람들이지 그런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저기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검찰총장의 눈은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저런 데 휩쓸리지도 말고 저런 데 믿지도 말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 사명감을 갖고 굳은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뭐가 난 건지 안 난 건지는 둘째치고라도 저런 거짓말은 좀 하지 말아야죠. 나는 우리의 지금 이 정권이 뭘 추구하는 정권인지 난 알고 싶지도 않지만 하여튼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정권인 거라고만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인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말이 다 거짓말인데. 나는 거짓말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하고 말을 안 해요. 하여튼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하다못해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이라 그러고. 우리 인간 개인의 심정은 한순간이지만 역사의 순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나라와 자기를 구할 것인지, 나라를 구하면 자기도 구해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면 나라와 자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버릴 것인지 지금 검찰총장은 분명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저기서 노란 거 저런 거 들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